답지는 잘 활용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데, 특히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잘못 악용하면 공부할 때는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험 보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. 본인이 이해한 것과 본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힘으로 문제를 푸는 건 또 다른 부분이야. 수학이. 대한민국 시험은 오픈북이 아니야. 그래서 자기 힘으로 끝까지 답을 도출해내는 게 중요해. 지금 다 적었어? 다 적었어? 지워도 돼? 아, 덜 적었어야지? 좀. 상훈이하고 승원이가 예전에 처음 왔을 때 혼수생한테 배웠나? 너희 둘 다? 아, 왔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었어? 그 전에 애들이 경숙생만 있다가 학원장이 되고 이렇게 후회 왔구나. 응? 진도? 오늘 집합 다 나가려고. 집합 연산까지. 오늘하고 내일하고 해서. 그래서 좀 더 나가지면 명제도 좀 나갈 수 있어. 집합 연산은 좀 할 게 많아서 지금 앞부분이라서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야. 앞에 빠른 답 있으니까 빠른 답 보고 채점해. 빠른 답은 뜯어도 됩니다. 뜯어서 채점하기 편하게. 수영이가 지상이랑 같은 반인가? 어디서? 지상 이번에 잘 봤어? 몰라? 안 친해 별로? 상호이도 같은 반이야 강지상이랑? 셋이 다 같은 반이고.
풀었어? 안 되는 게 있어? 그거 왜 틀렸어? 연말이선의 자연수 있어 없어? 아 근데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저거라고 공집합이라 적었구나. 자, 다 풀었어? 좀 이제 간단히 몇 개만 하고 좀 더 쉴게. 자, 요거를 예를 들려고 하는데, 집합은 어쨌든 표현이라고 그랬잖아, 선생님이. 집합을 가지고 모든 도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,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은 선이 되고 도형이 되는 건 납득하니. 그러니까 점이 있는데, 이렇게 이산적이라는 표현을 써, 이산적. 셀 수 있는 걸 이산이라고 해, 이산. 셀 수 있는 걸. 이산적으로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을 때랑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결이 막 돼 있어. 무수히 많은 점들이. 그다음에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어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? 선이 돼버리는 거지. 이해가죠? 오케이?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이루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가 x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. x에다가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면 이차원수 그래프가 어떻게 돼? 이렇게 되겠지. 나중에 우리가 함수라는 단위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이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렇죠? 실수이기 때문에 x와 y가 무수히 많은 값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점들을 있다 보면 결국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거야. 납득까지 여기까지? 자, 여기 봐봐. 저 집합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봐. 원방을 의미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얘 조건제시법이란 바 왼쪽에 있는 그 문자들을 원소로 가지는 거야. 그지? 원소로 가지되 오른쪽의 조건을 만족하는. 오른쪽에 조건을 만족하는 왼쪽에 있는 것들을 원소로 가진다는 뜻인 거잖아. 그럼 x, y라는 건 뭐지? 순서상 점인 거야, 점.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을 의미하는 거잖아. x, y. 근데 이 x와 y는 뭘 만족하는 거냐? x제곱 더하기 y제곱 사를 만족하는 실수값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줘야 돼. 오케이? 그럼 결국 이 a가 의미하는 거는 원위의 점들이야. 원방을 의미하게 된다는 뜻인 거야. 여기까지 납득가니? 그럼 여기에 원방 대신에 2차 함수를 넣을 수도 있는 거겠지? 맞아 안 맞아? 직선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도형들을 다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. 납득하셨어요?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. A라는 집합을 X를 원소로 가지는데 뭐 X 빼기 3의 절대값이 뭐 3보다 크고 뭐 4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실수 X. 이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?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야. 납득하죠? 이 원방을 의미한다는 것까지밖에 지금 표현은 안 했지만 뒤에서 배우게 될 교집합과 합집합과 뭐 여집합과 이런 표현들을 다 배우고 나면 방정식의 핵,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. 납득하죠? 집합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. 그 다음 요거 가보도록 할게.
좀 쉬었다 합시다. 쉬었다가 몇 집합이라는 거로 할게요. 좀 쉬었다 했는데 10분 정도 쉴 거니까. 우리 아들 보는 거 같네. 아들 보는 거 같아. 자, 몇 집합이라는 걸 공부하고 할 건데 몇 집합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. 어차피 알겠죠?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. 일단 무슨 얘기냐면 A 집합이 있는데 원래 이런 표현을 쓰거든. 이게 A 제곱이 아니라 이게 몇 집합이라는 표현인 건데 여러분 책에 있을 거야. 봐봐. 표현으로 써요. 이건 쌤이 나빴네. 표현이 안 돼 있나 여러분들? 어찌됐자 저기 그냥 적어줄게. A라는 집합이 간단한 예를 갖고 먼저 잡아줄게. 1, 2야. 이런 표현을 써.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X를 원소로 가진데 X가 A의 부분집합이다.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지? 자, A가 1, 2야 지금. 가정을 했으니까. 이 조건이 뭐냐?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집합들을 새롭게 원소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공집합도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겠죠. 여기까지 납득하니? 또 뭐도 원소로 가죠? 1도 원소로 가지겠죠. 1을 원소로 가진 집합을 원소로 가지겠지. 그러니까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면 다 원소인 거 아니야. 이 자체가 집합이지. 무슨 말인지 가지? 집합이 이전에 원소가 되는 거지. 얘도 또 원소가 되는 거고 얘도 원소가 되는 거고. 이걸 우리 몇 집합이라고 해. 배웠던 기억나지 옛날에? 안 배웠나? 어쨌든 뭐 기억 나든 안 나든 중요한 게 지금 이해하면 되고 지금 정확하게 개념을 잡자. 자, A라는 집합이 정해지면 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. 오케이? 그 집합이 몇 집합이냐 아니냐를 몰라도 상관은 없다. 그냥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문제들은 어떤 걸 다루게 되느냐. 첫 번째는 만약에 NA라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이 새끼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? P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K제곱개가 되겠죠. 왜냐하면 그 몇 집합이라는 놈은 누구를 원소로 가지는 거야?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야.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거야. 이해가죠?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거니까 이 새끼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부분의 개수죠.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? 자, 두 번째는 PA라는 집합에 또 부분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지 우리가. PA라는 집합도 집합이야. 이 새끼를 가지고 다시 또 뭘 만들란 얘기야? 부분 집합을 만들란 얘기잖아. 무슨 말인지 가? 그럼 자, 써볼까 여기? PA 집합의 요 경우에 부분 집합들을 한번 나열해보자. 공집합 여전히 들어가는 거지. 또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. 또 요놈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. 이것도 들어가는 거고 복잡하지. 얘도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다 보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? 2의 4제곱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. 다 쓰지 않겠습니다. 놔둘까요? 그래서 이 식기는 2의 얘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2의 K제곱개가 되는 거죠. 여기까지 다 똑같지? 그 다음 세 번째는 참거짓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. 참거짓들을 정리하러 갈 건데, 자, 공집합은 P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. 참여 거짓이야. 참이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잖아. 공집합은. 그죠?
또 공집합 기호는 PA 집합의 원소가 된다. 얘도 참 들어가 있잖아. 맞아요? 또한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헷갈리지? PA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. 써져 있으니까 뭐 참 이게 보이겠지. 근데 안 써놓고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. 하지만 공집합을 가지고 공집합 기호를 가지고 집합 기호를 씌우는 순간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. 납득합니까? 이 식이 참이 되는 거야. 또한 A가 PA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참이 되는 거죠. 자기 자신도 원소가 되는 거니까. 그지? 또 A라는 집합의 집합 기호를 씌웠어. 원소가 아니라 부분집합이 된다고 참이 되는 거죠. 이건 의미만 통하는 거야 지금.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. A를 써줘야 되는 거야 엄밀하게. 알겠죠? 의미로만 전달을 받아야 돼. 자, 그리고 멱집합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자. 알겠죠? 시험에 잘 나옵니다. 멱집합이라는 용어를 몰라도 시험에 나와. 없이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. 쌤 외우냐 왜? 없을 리가 없을 텐데. 아, 없네. 80번이 멱집합 관련된 내용이에요. 80번. 간단한 게 안 나와 있네. 나중에 1등급 수학 찾아봐봐. 우리 1등급 수학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. 지금 부은 거지? 지금 친구들 다 처음 봐? 다 부은 거야 뒤에 처음 봐? 오 깜짝 놀랐구나. 또? 무슨 강의야? 어? 아니야 친구 너 친구 강우 니네 반에 강우가 있잖아. 아니 그건 말고 무슨 테스트 보내줬어요. 강우인가? 바꿔 했던 거니까? 좀 테스트 하고 있어. 네가 얘기해서 왔다는데? 물어봐도 돼. 어? 뭘 물어? 아, 테스트 보는데 네가 뭐 가서 어떤 말도 그걸 잘해주고. 더 잘해? 잘해. 아, 되게 진득하게 공부하게 생겼던데. 다 적었습니까? 지워도 돼요? 지울게요. 자, 이런데 개념 해줬으면 문제 풀 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좀 유형을 좀 어려워 보이거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 유형을 좀 풀고 갈게. 일단 65번 봐봐. 65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건데 A가 -1, 0, 2에 대하여 X라는 집합을 AB의 곱을 원소로 가지고 A가 A의 원소고 B도 A의 원소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. 이렇게. 어려운 건 아니야. 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. 이 표현 안에 A와 B가 다르다는 말이 없지. 그치? 그러니까 A와 B가 충분히 같을 수도 있다.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좀 적어놔. 알겠지? 이 표현 안에. 이거 놓치면 안 돼. 학생들이 위해서 같은 놈을 안 곱한다고. -1 곱하기 -1은 1도 가능한
표현을 만났을 때 알겠죠?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. 여태까지 고음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. 그래서 68번 풀어봐. 시간 줄게. 68번 풀어봐. 나머지 내일 풀어줄 거야. 프로님 68, 회원님 68번 풀었어? 나와. 68번은 또 그거 책 해놔야 돼. 시험에 잘 나왔는데. 시간 좀 테니까 보여줄까? 싹 펴는데 상훈이랑 승훈이 둘 다 4개가 나왔고 사이좋게 친구네. 이렇게 나와. 이렇게? 근데 맞는지 몰라. 형이 몇 개 나와? 다시 풀어봐 빨리. 응?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. 왜 더하는 거야? 모든 용서야 안 되지. 완전 잘못 풀었네. 다시 풀어. 답이 7개인데? 이 신기하게 풀어. 야, 어떻게 그렇게 돼서 답이 맞지? 완전 잘못 풀었는데 상임이 나온 거야. 나와.
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와 B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. 그럼 X도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면 이 X 플러스 Y가 최대 3 곱하기 3만큼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. 맞아 안 맞아? 다 다를 수도 있잖아. 근데 최대 9개가 나오는 거지.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지. 중복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?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, 2, 3이야. 그러면 1 가능하고 곱하면 그지?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할 거고 1 곱하기 2도 1 곱하기 2가 중복이 일어나나? 곱했을 때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안는 4 나오네. 그 다음에 3 곱하기 3, 2 곱하기 2 3 곱하기 3, 3, 6 가능하고 3 곱하기 3, 9 뭐가 중복이 되니? 총 9가지 중에 3, 2, 6 9가지가 맞나? 9가지가 아니네, 그치? 왜냐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중복이 일어나네, 그치? 이 자체에서.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한 것과 얘와 얘를 곱한 게 같은 걸 거 아니야. 원래는 9개가 되면 그 안에 중복이 무조건 일어나네. 무조건 일어납니다. 왜냐면 A 곱하기 B라고 선택하거나 B 곱하기 A를 선택하거나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. 9개가 아니야. 9개가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분명히 일어난단 말이야. 그럼 적어보자. A 제곱이 있을 거고 또 B의 제곱이 있을 거고 C의 제곱이 있을 거야. 그지? 또 누구도 있어? A, B가 있고 그 다음에 B, C가 있고 C, A가 있을 수 있는 거지. 6개가 만들어지는 거지. 주소지에 가죠.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똑같은 놈이잖아. B 곱하기 C와 C 곱하기 B, C 곱하기 A와 A 곱하기 C는 똑같은 놈이니까 애초에 그냥 걸러지는 거네. 여기까지 이해가죠? 아, 이 선생이 문제를 잘못 봤네. 저걸 보고 있으면서 문제를 읽었네. 이거 그럼 잘못 푸는 데서 얘기 지금. 그럼 더하기면 A 더하기 A, 2A 또 2B 미안합니다. 선생님 착각했어요. 2C가 되고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가 같을 거고 A 더하기 C, B 더하기 C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지는 게 그치? 미안합니다. A 더하기 B, B 더하기 똑같을 거니까 A 더하기 C, C 더하기 똑같을 거니까 B 더하기 C, C 더하기 B는 같을 거니까 일단 이 6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뭐가 가능해? 중복이 가능하지 않겠니? 봐봐 1 더하기 1은 2가 될 거고 2 더하기 2, 4가 될 거고 3 더하기 3은 6이 될 거고 1 더하기 2는 3이 될 거고 2 더하기 3은 6이 될 거고 3 더하기 1은 3이 되니까 중복이 일어나잖아 지금 1 더하기 1, 2 더하기 2, 3 더하기 3, 1 더하기 2, 2 더하기 3 뭐야? 3 더하기 2 더하기 3. 어? 뭐시라고? 2 더하기 3. 아우 미안해 쏘리 자 2 더하기 3이 되네 그치? 미안해 그러니까 3 더하기 2야 중복이 일어나네 3, 3도 같고 누구도 같아요? 그래서 같은 거 없나? 이렇게 되네 이 안에도 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? 중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아, 이 선생이 진짜 미안해 미안해 근데 틀린 거 있나 없나? 다 맞아요? 미안해 소리 자 그럼 이 안에서 중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문제 대소관계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ABC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되면 당연히 EA와 EB와 EC의 대소관계는 이러할 거야 그죠? 맞죠?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누구보다는 클 거야? EA보다는 크겠지 누구보다는 작을 건데 EB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돼? 그다음 마찬가지지 B 더하기 C도 EB보다는 클 거고 EC보다는 작아 안 작아? 작을 거야 근데 B 더하기 C가 누구랑은 같을 수도 있어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B 좀 더 적어볼게 C 더하기 A도 보자 C 더하기 A 누구보다 커? EA보다는 크고 EC보다는 작겠지? 얘가 EB랑 같을 수도 있겠네 딱 봤을 때 그죠?
여기에서 1, 2, 3 대소관계에서 4와 4가 같잖아. 얘가 2B에 해당되고 얘가 뭐에 해당돼? A 더하기 C에 해당되는 숫자예요. 그 외에 얘는 지금 중복이 일어났고 중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. 만약 1, 2, 4를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? 써봐. 1 더하기 1은 얼마? 2. 2 더하기 2는 4. 4 더하기 4는 8. 1 더하기 2는 3. 그 다음에 1 더하기 4는 5. 2 더하기 4는 6. 겹치는 거 나오나? 진짜 이진법이니까 그냥 겹치는 게 없을 수 없어. 무조건. 없다. 형이 안 돼. 왜냐면 얘와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가 되는 경우들만 겹치는 거야. 결과적으로 봤을 때. 이해가셨죠? 이 경우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거지? 그래서 얘를 근거라고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서 풀어야 돼. 왜? 얘가 6개가 되느냐 5개가 되느냐에 따라 합의 표현이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케이스 뭐 A와 C를 더해서 2B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A 더하기 C가 2B랑 같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. 잘 풀어봐야지.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봐. 정리하고 마무리해봐요. 여러분. 더 쌤보다 틀리는 근데 있으니까 없애고 했더니 내가 튀어나온 걸 가지고 있어.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. 쌤? 상황이 되지 이제 좀. 너가 4개가 나온 이유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? 이게 같은 경우들이 더 나올 수 있겠는데 상황 그 소리도 똑같이 들렸거든요. 다 풀 사람은 71번 풀어보세요.